지난번 남섭이 나왔었잖아. 남섭이랑 이제 같이 밴드도 하고 이제 같은 학교 친구인 재유를 모셔왔습니다. 재유를 모셔와서 오늘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재유가 아직 집사는 아니지. 그러니까 뭐 애완동물을 기르진 않는데 지금 고양이 기르고 싶다 했나?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얘기해보면서 반려동물, 애완동물 얘기를 해보고, 우리가 직접 고양이 말고 그러면 재유한테 맞는 컨설팅까지 애완동물이 어떤 게 있을까 컨설팅까지 해주는 이 알찬 프로그램을. 왜냐면 저희 또 경력이 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각자 이제 그런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죠. 네. 저는 일단 서울 살고요. 경민이랑 이제 밴드로 인연이 돼서 만나게 되었고, 승준님이랑은 이제 맞습니다. 네, 얼굴은 몇 번 뵀는데 또 오늘은 이제 말 터놓고 얘기한 건 처음인데, 하여튼 사랑해. 그렇게 된 26살 이재유라고 합니다. 곧 25살이 되죠. 곧 25살 네, 네. 남았어요. 이제 일주일 남았나? 맞아. 그게 네. 나이가 적용되기 때문에 한 살을 더 적게 먹는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25으로 살아가면 되는 건가 그냥? 그래서 이제 그쵸. 1년 벌었지. 넌 24살 아니냐? 지났나? 나 2월생이야. 맞네. 그냥 1년 벌었죠. 그래서 1년 이제 그 약간 주머니 속에 들어온 만원 느낌. 그치. 코트 주머니에 있던 만원. 장롱 밑에서 발견한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애완동물을 얘기해 볼 것 같은데, 먼저 각자 이제 반려동물을 길러본 경험이 있는지. 재훈도 혹시 있을까? 저는 그 한 중학생 때쯤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고슴도치를 이제 고슴도치? 네, 애완동물을 너무 기르고 싶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그나마 이제 타협을 본 게 고슴도치였는데, 막상 데리고 오니까 또 이 뭐라 그러죠? 교감. 네, 교감이 전혀 못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고슴도치가 상대적으로 훨씬 어렵죠. 네, 전혀 이 생각했던 애완동물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약간 좀 관심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부모님이 다 키우신 케이스여서 이제 애완동물을 저는 이제 스스로는 길러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 고슴도치 이후로 그렇고. 진짜 막 어렸을 때 막 햄스터 그런 것도 그거 없으세요? 없어요. 진짜요? 진짜 한 번도. 누구의? 그 벌레 왔습니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네. 구피 이런 거. 구피가 물고기. 물고기. 근데 물고기도 키워본 적이 없네. 고슴도치가 약간 유일한 유일하게 친구였네. 네. 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성평을 살았었거든. 그래서 시골에 살았었는데, 그래서 개를 한 3번 정도 키웠었어. 그래서 한 마리는 진돗개 같은 거였는데 되게 조그맣게 입양을 했었어. 그러니까 그 아는 분이 주셔가지고 좀 기르다가, 걔 플러스 한 명 꼬맹이라고 있었어. 꼬맹이가 엄청 쬐끄만 개가 있었는데 걔를 2마리 키우다가 꼬맹이가 어느 날 일어나니까 목줄 끊고 도망간 거야. 이 산골짜기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못 찾아. 산골짜기에서 그냥 프리 놓아주고 너네 이제 프리다. 석방 하고, 그다음에 진돗개는 내가 그때 어렸을 때 유치원생이었었는데 진돗개가 나보다 커진 거야. 그래서 엄마가 이제 얘 잡아먹힐 수 있겠다 해서 원주인에 돌려줬어. 돌려드리고 하고 이제 좀 그러게 지내다가 한 번 더 길렀었어. 입양을 했는데 아픈 친구였어. 아픈 친구를 데려왔는데 수술도 하고 했지만 얼마 못 가서 이제 떠났지. 그래서 그 뒤로는 뭔가 딱히 길러본 적은 없는. 그 다 어렸을 때네. 유치원생 때 뭔가 나이 먹고 하니까 이제 그게 부담이 딱 되잖아. 이제 알잖아. 이거 기르면 얼마나 이제 그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되는지 아니까 더 못 기르게 되는 느낌? 그런 게 있었지. 너는? 저는 좀 많았는데 이게 사소한 것까지 다 얘기를 하자면, 저 어렸을 때 뭐 햄스터도 키웠던 적이 한 번인가 있는 것 같고, 저도 고슴도치를 키웠었어요. 근데 약간 비슷한 느낌? 내가 키웠다기보다는 부모님이. 그러고 고슴도치가 확실히 교감을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래? 진짜요? 약간 아바타처럼 느낌?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고슴도치가 자기 원래 가시를 세우는데 주인한테는 뭐 주인 알아보면 가시를 안 세워. 그래? 그래서 뭐 쓰다듬을 수도 있고 뭐 하는. 저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고슴도치를 키우다가 거의 고슴도치가 나이가 되게 많았을 때쯤에 강아지를 집에 데려와서 그 강아지에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데려왔던 것 같은데 아직도? 네, 저희 본가에서 자라고 있고, 말티즈가 있고, 그 전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막 그런 걸 말하면 약간 어렸을 때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이런 거 진짜 많이 키웠어요. 어머니
기겁하신다니까. 아니 우리 엄마 아빠는 아 그래? 아예 그냥 쿨하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 하지? 거부감이 그래? 벌레에 대한 두 분 다 시골에서 자라셔가지고 그냥 강하시네. 그래서 집에 지금 좀 끔찍할 수도 있는데 집 근처에 있었어요 그런 거를 하는 그 가게가 분양 그 곤충 분양? 곤충 분양 그 가게에 가면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비닐하우스 전체에 그 요렇게요만한 병이 있는 그 애벌레가 사는 페트병이 있어요. 그게 다다다다다다다 아 미친. 온 벽에 다다다다다다다 거기서 통통하고 토질토질을 데려오는 거예요. 심지어 꺼내서 보여줘요. 이렇게 탁탁탁 해가지고 똑같은 여기 이렇게 에바야. 애벌레 막 한 2만 원 귀엽다 하면서 뭐가 데려와요. 귀여운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 기억한 거지? 어느 포인트가 아니, 그 당시에 진짜 겁이 없었어요. 그래서 데려와가지고 걔를 잘 놔두면 걔가 번데기까지 했다가 부화를 해요. 그럼 이제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뭐 이런 애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걔는 들어서 그 알죠 이렇게 키우는 거기다 넣고 그럼 또 걔네들끼리 번식을 해 짝짓기를 그럼 또 무한대로 늘어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키웠던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 집 베란다 한쪽 벽은 그 벌레벽. 미쳤다. 그 베란다 한쪽 벽을 분양시켰네. 진짜 어렸어요. 벌레 아파트. 진짜 미쳤다. 야, 그러면 이제 공포잖아. 딱 한번 세봤는데 2년 체크 들어갑니다 했는데 자, 풍뎅이 있는데 사슴벌레 없으면 이제 그때부터 공포물이거든. 오히려 바퀴 이런 게 있으면 공포겠지만 그 친구들은 아주 순수한 친구들이에요. 가끔 막 그 구경하고 싸우는 거. 맞짱. 맞짱 맞짱 뜨는 거 나 봤던 거야 친구 집에서. 재밌어. 계속 뜨게 만드는 애가 있어. 그리고 그 젤리 맨날 사가지고 젤리 주고. 이렇게 했고. 궁금하게 곤충도 너는 교감할 수 있어? 곤충은 알면 이제 진격의 거인 같은 느낌인 거죠. 교감이 거의. 좀 못한다 애초에. 못하죠, 너무 크기 차이 때문에 뿔 내린다고 하는 풍뎅이가. 없습니다 그런 거. 성우 아직도 기억나는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아파트 살 때였는데 옛날에 서울 아파트 살 때였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복도식 아파트였거든요. 그래서 문을 딱 열었는데 집 문 벽에 개 큰 풍뎅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따가는 진짜. 근데 막 나랑 형이 어렸을 때 곤충을 엄청 좋아해서 막 곤충 백과사전 이런 거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얘는 그 이름이 기억 안 나지만 무슨 풍뎅이다 이게 딱 거예요. 포켓몬 드럼처럼. 그래가지고 이건 희귀야. 그래서 바로 잡아가지고 걔를 키웠는데 근데 진짜 오래 살았던 기억이 잘은 확실하진 않지만 진짜 장수 풍뎅이네. 아니 그런 풍뎅이 아니에요. 그냥 풍뎅이였어요. 그냥 장수했다는 말 아니었어? 장수했다는 말이야. 장수 풍뎅이. 난 이해했어. 그래서 저는 누에도 키워서 나방도 만들어보고 끔찍하다. 자연 친화적으로 아침에 일어났더니 나방 날아다니고 있어. 보내줘. 그건 좀 그러니까. 보내줬어. 그건 좀. 애벌레부터 해서 번데기, 그 누에고치, 나방까지. 포켓몬 트레이너네. 어렸을 때는 좀 자연 친화적이었죠. 아무튼 이렇게 어쨌든 제가 얘기 돌아와서 애완동물 그럼 거의 길러본 적이 없잖아. 이번에 이제 고양이를 기르고 싶은 딱 계기가 있어. 고양이를 기르고 싶었던 계기가 원래는 애완동물을 어릴 때부터 되게 기르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부모님이랑 원래는 같이 살았었어가지고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반대에 부딪히니까 뭐 애완동물은 기를 생각도 못했었다가 근데 이제 마음속으로는 계속 이제 키우고 싶었던 거지. 그때는 강아지를 좀 키우고 강아지? 싶었어요. 왜냐면 이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을 볼 때 강아지들이 교감을 하는 게 너무 부러웠어. 주인이 부르면 오고 막 앉아, 막 교감 왕이지. 막 굴러, 뭐 좌로 굴러, 막 이런 거 하는 게 막. 저런 거는 대륙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막 부럽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싶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게 바뀐 게 집 앞에 고양이가 길고양이 있었어요. 길고양이. 네, 길고양이가 있는데 그 길고양이가 막 이렇게 걸어가면은 밤에 이제 가끔 나 혼자 걸어가는데 길고양이 있으면 그래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동물들 이렇게 들여다보고 가는데 유독 그 고양이는 와가지고 예옹 하면서 애교도 부리고 다가와가지고 막 저기 비비고 비비고 그러더라고. 사람 안 무서워하고. 개냥이. 걔 완전 개냥이. 완전 개냥이.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몇 번 이렇게 길 가다 마주치고 막 밥도 주고 하다 보니까 고양이의 매력을 알겠더라고. 거기서. 그리고 사실 좀 애완동물이 좋은 면만 보고 딱 데려오는 거라기보다는 사실 데려오는 순간 책임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강아지의 책임감이 조금 너무
무겁게 맞아. 고양이에 비해서는. 막 산책도 네. 활동량 꼭 채워줘야 되고 그쵸. 그런 게 내가 사실 못 해주면 안 되는 거니까 그치. 혹여 못 해줄까봐 음. 이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고양이 쪽. 나는 이제 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 사람이라 내 스스로는 약간 같은 공간에 살지만 너도 네 시간 가져, 나도 내 시간. 그만 앵겨. 그만 약간 나쁘게 말한 것 같긴 한데 그런 느낌이지. 자기 시간을 좀 서로 가질 수 있는 느낌이 뭔가 고양이가 딱 그런 느낌인 것 그런 같더라고. 느낌이죠, 맞아요. 그쵸. 물론 저도 고양이를 키워보진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적당한 밸런스의 고양이 좋겠네. 약간 어느 정도 앵길 때 앵기고 아예 완전 고양이는 또 하나도 안 앵기잖아. 그치 그거는 좀 완전 앙칼진? 피하고 이제. 제가 과외를 다니는데 과외 그 중학생 친구를 봐야 하는데 그 친구 집에 고양이가 살아요. 근데 그 고양이는 전혀 그 사람이랑 교감이 없어. 아 그래? 네, 완전 막 주인이 그냥 밥 주는 기계라고 생각하는구나. 뭐 약간 그런가 봐요. 그냥 입주민이네 거의. 그치. 막 자기 멋대로 막 돌아다니다가 막 저기 그 중학생 그 애가 다가가면 막 핥히고 막 하악질하고 막. 그건 아예 빡세다 좀. 그냥 막 제가 막 다가가도 하악질하고 막. 같이 하악질을 안 하나요? 마타 합질? 왜냐면 기선제압을 해야 되거든. 기관을 잡아야지. 인간의 언어로 안 되면. 그러니까 내가 너의 주인은 아닐지언정 더 강한 사람이다. 근데 제가 그 태원이 아시죠? 태원이 집에 고양이 2마리 키우잖아요. 아 그래요? 네, 태원이 집에 고양이 2마리 키우는데 한 마리가 약간 그런 약간 교감 절대 안 하는 타입이고 한 마리는 완전 개냥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놀러 갔을 때 이제 학질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마타학질을 했거든요. 어떻게 돼요? 그걸 태연이가 찍었나? 아무튼 그랬는데 봤는데 굉장히 추하더라고요. 누가? 제가 할 때는 신나서 했는데 거의 뭐 그냥 한 마리의 야생 동물이었는데 안 하시는 거 정신차리고 사람의 몸으로 돌아오니까. 뭔가 싸웠다 뭐 이런 결말일 줄 알았는데 추하다. 하는 거 아니죠. 추하다. 그래서 더 추해졌네. 개추해. 인간답지 않네. 왠지 그 뒤로 그 요미도 나한테 그 개냥이도 저한테 안 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미 자기 이해가 돼버린 거. 그런데 밑에 돼버렸어. 져버렸네. 아이고.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면 안 되겠다. 넌 집사가 될 수 없다. 다음 태연이 집 기회 되면 놀러 가보세요. 고양이 2마리가 있기 때문에 진짜 좀 귀엽습니다. 진짜로 키우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럼 실제로 지금도 약간 입양하고 싶은 거야? 찾아보고 있어. 아 진짜요? 네, 입양 그 포이랜드라고 입양하는 그 앱이 있더라고. 그래? 그거 조금 찾아보고 있고 그리고 또 여자친구가 그 집사기도 하고 또 그래? 강아지도 기르고 해가지고 좀 조언을 얻으려고 그럼 고양이랑 강아지 두 마리 네, 다? 두 마리 다. 네, 두 마리 다 키우는데 조언을 좀 얻으려고 했더니 뭐 고양이 관련된 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져다 준다고. 그래서 좋다. 진짜 본격적이네요. 제가 이거 준비하는 거네 거의. 뭐 데리고 왔는데 못 해주고 싶진 않아서. 근데 만약에 데리고 왔는데 완전 그 쿨냥이에요. 그냥 완전 부시. 데리고 왔는데? 네, 데리고 왔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쵸.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그래서 당연하지. 다시 돌려보는 막 이런 느낌은 절대 아닐 텐데 그냥 아쉬울 것 같아요. 아쉽지만 제 도리는 다 해야죠. 집사 고시생이네. 사실 근데 그런 것도 걱정되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생산하던 키우기 전에는 어쨌든 이미지로나 아니면은 뭐 간접적인 경험으로 판단을 못 하니까. 근데 얘네들도 인간이랑 똑같이 다 각자의 고유한 성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성격이 안 맞을 수 있어. 그런 거 내 상상이랑 무조건 다를 거란 말이죠. 어떤 부분에서. 그치. 그게 좀 걱정되기도 하고. 오히려 그 장단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물고기나 이런 애들은 상대적으로 교감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약간 굳이 따지면 어떤 관상 느낌이 좀 더 강하달까? 물론 내가 밥도 주고 해야 되지만 그러면 확실히 단점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교감이 어렵고 뭔가 더 같이 하는 느낌은 아닐지라도 뭔가 부담은 좀 없는. 그치. 그 성격 다를 것도 별로 약하고. 그치. 그럼 뭐 혹시 뭐 고양이 종류 같은 거 알았어? 기르고 싶어. 내 이름을 잘 기억하는 편이 아니라서 뭐 페르시안? 브리티시 쇼테어인가? 들어봤어요. 브리티시 쇼테어
강아지가 조금 귀엽더라고. 아니면 그 여자친구가 추천해줬는데 그 한국 고양이 중에 치즈냥이를 데리고 치즈냥이? 네, 그 색깔이 이제 약간 주황빛깔 맞아요. 그런 친구들도 보니까 되게 귀엽더라고. 치즈냥이. 모르나요? 치즈냥이가 있고 삼색이가 있고 삼색이? 색깔이 3개의 친구들 그런 식으로 이름이 다 있어요. 코리안 네임이? 약간 별명같이.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치즈냥의 뭐 90%는 암컷이고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유전적인 거랑 연관이 돼 있대요. 그래서 대부분 뭐 예를 들어 저도 정확하지 않는데 인터넷 찾으면 나올 거예요. 근데 막 삼색이는 성격이 대부분 이렇다 뭐 이런 식으로 MBTI처럼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대부분 통계적으로 맞대요. 그거 더 알아보고 한번 찾아볼까? 가야겠다. 맞출 수 있는. 그러게요. 하여튼 데리고 오기 전에 알아볼 수 있는 건 최대한 알아보고 하려는 생각이 많이 있어서 신중하네. 진짜 좋은 마인드인데. 그러면은 너가 이제 길러본 저는 이제 강아지긴 하지만 한 입장으로서 뭔가 주의점이 있다면 애완동물 관련 이거 너 생각 못했지만 근데 아까 말한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이건 근데 뭐 저보다 당연히 더 잘 아시겠지만 인간관계도 그렇고 어쨌든 나와 교감하는 모든 것들은 때로는 그 물건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상상했던 게 너무 깊으면 항상 실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네. 왜냐면 이게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주지 사랑해줘야 되는데 틀에 맞춰 내가 머릿속에 상상한 게 너무 구체적으로 상상할수록 이 틀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예를 들어 강아지도 뭐 나는 애교 있고 막 주인을 너무 사랑하고 그런 강아지였으면 좋겠다 하는데 강아지 중에는 개 중에 그렇지 않은 애도 그쵸. 특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족에서 키우다 보면은 이 강아지가 우리 엄마랑 아빠는 좋아하는데 나한테는 안 그래. 물론 내 잘못이 있겠지만 그러면 막 내가 실망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잘 알아보되 기대는 하지 말아라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긴 해요. 너무 좋은 조언인데요? 왜냐면 그래야 더 그냥 동료가 아니라 가족? 왜냐면 그 부모님이 자식한테 기대 너무 하면 부담스럽죠. 그치 뭐 틀에 맞추려고 하기도 하고 이상하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넌 너다. 근데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난 심지어 저는 강아지 기르긴 했지만 중학교 때까지만 같이 살고 고등학교 때 기숙사 살고 대학교 때 자취하고 하면서 나가서 살다 보니까 좀 많이 제가 부족했죠. 저희 강아지. 뭐 그치 관계적으로 소원해줄 수 있지. 지금 잘 따라가는데? 지금은 못 알아보는 거 아니야? 지금은 저 집에 가면은 막 와요. 그냥 냄새를 맡고 아씨 아니네 다시 들어가면 뭐가 아닌데? 뭐가 아닌데? 뭐가 아닌 거예요? 형이나 아빠인 줄 알고 그래 불합격. 이 새끼 뭐야? 돌아가면 자기 집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래도 짖지는 않네 꺼지라고. 저희 강아지는 아예 안 짖어요. 그래 이렇게 모르는 사람 들어와도? 저희 강아지는 수술 안 했는데도 거의 모르는 사람 동급이네? 뭐 그렇죠. 근데 모르는 사람이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꽝이네 꽝. 저희 강아지는 저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봤을 때 우리 집 서열이 엄마 아빠 형 강아지 나야. 최하층? 최하층. 하나 더 길러야겠다. 오히려 좋아. 저요? 저도 기르고 싶긴 한데 누에 같은 거는 너보다 낮출 수 있는 거. 무조건 낮출 수 있는 거? 그렇지요. 적어도 누에한테 질 일이 없을 거야. 건축 아파트 재건축하니까. 노예. 그래서 친구들 놀러 오면은 붙여주고. 절대 안 가. 미치. 끔찍하다. 머리 이렇게. 아침 일어날 때마다 공포물이라니까. 아이고. 왜 그러세요? 약간 타격수 없나? 귀여운 마음이 있는데 또. 제가 썰 하나 또 풀어드릴까요? 좋아. 끔찍한 썰? 곤충 아파트? 일부 때니까. 옛날에 누구한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랑 형이랑 어렸을 때 곤충을 너무 좋아했어요. 맨날 뭐. 또 지방 살고 거기는 이제 자연 환경이 좀 더 좋았다 보니까 무슨 벌레를 찾으면 얘가 뭔지 알 정도였어요. 벌레를 찾으면 그런 벌레 진짜 좋아하셨다. 한정벌레 중에 작은데 뒤집으면 이렇게 톡 하고 튀는 벌레가 있어요. 뒤집으면 튄다고 위로? 뒤집으면 이렇게 점프를 이렇게 톡 하면서 소리가 톡 튀어요.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벌레를 찾아서 손에 올려놓고 하면 이제 톡 튀어요. 그럼 다시 받는 거예요 그걸. 그래가지고 진짜 고문이다 그 벌레 입장에서는. 걔가 원래 그런 성격을 도망가고 싶어서 튄 걸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 안 했죠. 아무리 돌아도 막 그리고 뭐 그 뭐지? 냄새나는 폭탄벌레 찾아서 해보고 했는데 하루는 이제 가을에 잠자리가 엄청 많이 나오니까 잠자리 통이랑 채를 들고 그냥 눈에 보이는 학살을 한 거예요. 잠자리에 학살 다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강 근처에 또 많았어요. 그래서 옆에 거기다 넣고 집에 와서 개방 여기 네 집이다. 제 기억으로는 한 20마리는 넘었던 거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베란다에다 이렇게 개방을 했는데 베란다 커튼봉이 이렇게 있잖아요. 커튼봉에 다다다다다 이렇게 다. 어이구. 끔찍하다. 아직도 그 생각나. 그 명장면. 제 인생에서 돌이켰을 때 하나의 명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의도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다 오픈을. 그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의도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진짜 거의.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어항이 아니라 뭐지? 이렇게 물 담아서 연못처럼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 알을 까고 또 늘어나? 근데 그 늘어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잠자리도 알깡이 보이잖아요. 뭔지 알아요? 이렇게 꼬리 이렇게 말리고 이렇게. 전혀 몰라요. 아 이분들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 나 알고 싶지 않아. 어우 공감하기 진짜 어려워. 두 마리가 그만하죠. 아니요. 네. 잠자리 두 마리가 짝짓기를 하고 그러면 암컷이 꼬리로 알을 낳습니다. 물 안에다가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낳아요. 오 신기하다. 그걸 보고 아 이거 안 되겠다. 되게 그 중에 몇 마리는 뭐 죽고 나중에 몇 마리는 밖으로 내보내 그렇게 했던 것 같아. 빵. 어렸을 때는 진짜 그냥 자연인이었어. 진짜 자연인이시죠. 원래 형이랑 둘이서 다니면서 새총 들고 다니면서. 새총 들고 다니면서? 새총으로 벌레를. 벌레는 아니고 새총이 이제 그냥 자연인의 덕목 같은 거죠. 템 하나. 아이템. 똑같이. 개미굴 발견했다? 바로 출격. 저의 어떤 끔찍한 썰은 그만 듣기로 하고. 나는 그거 있어. 나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과학 했는데 누에를 나눠준 거야. 누에를 나눠서 자극제 길러라. 그래서 일단 난 그때부터 벌레를 진짜 개 싫어했어. 그래서 누에를 딱 받고 진짜 혐오스럽게 생긴 거야. 애벌레? 네. 이렇게 생길 수가 있나? 너무 일단 그때 생각했지. 여기 나한테 온 누에는 행운이다. 바로 속방. 넌 바로 자유다. 바로 자유다. 딱 받자마자 바로 학교 뒷공을 집에 안 가져가. 바로 올라가서 바로 속방. 널 잘 살아라. 약간 이런 느낌. 학교에서 뭔가 그런 거 많이 했긴 했어. 권충 같은 거. 할 때마다 진짜 쉽지 않아. 요즘은 안 하겠죠? 요즘은 하셨어요? 저는 진짜요? 정말 처음 듣는. 어렸을 때 그래? 어느 서울에서 학교 다녔어요? 네. 나는 경기도. 그게 서울 경기도 차인가? 저는 완전 지방이었으니까. 안동 막 이런 데. 벌레 나눠주고 혹은 벌레 잡아오는 나눠주고 그게 뭐야? 나눠주는데 우리도. 진짜요? 체험학습 가면은 꼭 그 벌레 마을 가가지고. 벌레 마을 좀 있어요. 남양주에 있어요. 벌레 마을.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그 방학 숙제로. 잡아오기. 잠자리 같은 거. 잡아오기. 그때는 박질레 왔었어. 바늘로. 살고 살아서 입고 올 수 없으니까 방학이 얼마나 긴데. 맞아. 잡아서 죽이고 이제. 잡아서 이렇게 나무 판에다가 박아놓고. 지금 생각하면 진짜 이름 장난이네. 쓰고. 애한테 진짜 그거 약육강식 가르치는 거야. 근데 그거 자꾸 말을 많이 하게 되네. 신나가지고. 약간 그거 있어요. 그 안에서 경쟁. 내가 더 많이 잡아갈 거야. 내가 더 많은 종류를. 사실 내가 더 학살자잖아. 그래서 잠자리도 종류별로 다 잡고. 그리고 막 개미부터 해서 막 매미도 막 종류가 많아요.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라 매미 막 엄청 잡고. 매미 손으로 잡을 수 있으신가요? 절대 난. 못할 것 같은데. 매미 맨날 잡았습니다. 진짜. 일단 곤충 얘기 그만하고 다시. 고양이. 귀여워. 고양이 얘기로 돌아가. 애완곤충 아니고. 아무튼 지미무 이제 또 하나의 주제는 그거였어. 이제 너가 집사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가정된 상황을 계속 던지면서 네가 이걸 감내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래서 이걸 과연 감내 못한다면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 환상을 저희가 좀 깨야 되기 때문에. 깨서 이거 안 깨진다? 그러면 이제 인정하는 합격. 약간 집사 고시생으로서 좋습니다. 하는 약간 시험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거죠. 이제 지금 뭐 할머니랑 같이 사신다 했지만 이제 돈이 없을 수가 있단 말이지. 가정 했을 때. 그래서 내가 밥을 못 먹지만 애는 밥을 먹여야 되는 경우가 있어. 왜냐면 너는 이해할 수 있잖아. 내가 밥 못 먹는 거. 돈이 없구나. 얘는 이해 못 한다고. 돈이 없는 거지.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해드리면 통장에 8,000원이 딱 남아있어요. 8,000원. 순댓국 한 그릇 먹을 수 있어. 근데 마침 고양이 사료가 다 떨어졌어요. 고양이 사료도 8,000원이야. 이제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근데 이건 있어요. 다음날 월급이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만. 오늘 하루. 삼시세끼. 그러면 사실. 저는 하루 정도는 굶어도 돼. 하루? 네. 하루 정도. 그럼 일주일. 일주일? 바로 일주일에 죽잖아, 근데. 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면. 양이도 빡세. 아니, 근데 내가 죽잖아, 일주일이면. 그러니까. 양이밥 같이 먹는 건. 서로 크게 사가지고.
일주일은 좀 빡세고 근데 하루면 당연히 양밥 주지. 당연히 양이 많을 그래? 것 같아. 아닌가? 넌 아니야? 아니 고민되네 또. 아이씨. 아니 왜냐면 양이도 배고픈 만큼 나도 배고프잖아. 맞긴 해. 그쵸, 근데 그쵸. 나 그 생각을 했었어. 나는 에너지를 많이 먹잖아. 몸이 크니까 이제 연료 효율이 그렇죠. 떨어진단 말이지. 근데 이제 양이는 쬐끔하니까 자고 맨날. 좀 이제 연료 효율이 좀 좋으니까 연비가 나빠도 좋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참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이가 우선이다. 특정 상황에 따라 솔직히 다를 것 같은데, 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면, 네. 일주일 같으면, 주인이 살아야, 주인이라기보단, 내가 살아야 너도 같이 살 수 그치, 있는 건데, 그치. 뭐 너만 살리니 약간 이거는, 그렇죠. 그때 근데 확실히 이게 질문이 너무 극단적이다. 일주일이면 거의 그냥 내보내야 돼. 그냥 이거 어때요? 밥이 아니라 밥은 둘 다 먹을 수 있지. 음. 근데 양이들 간식 많이 주잖아요. 그치, 통조림도 추루 같은 거? 주고. 어. 근데 이제 그 간식 개념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도넛이 너무 먹고 싶어 오늘. 근데 간식에 통조림을 살 거냐? 아니면 나를 위한 도넛을 살 거냐? 밥은 다 먹었어 이미. 이거는 뭔가 느낌이 온다. 이거는 제가 참고 간식 사줄 것 같아요. 사줄 것 같아요. 네. 통조림으로. 너 혹시 술 좋아해? 그러면? 술, 좋아하지? 그러면은 한 달 동안 술을 못 먹는 대신 얘를 추를 먹일 수 있어.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근데 얘를 추를 먹이면 너가 추를 못 먹이면 너가 술을 마실 수 근데 있어. 꽤 현실적이야. 그치, 술값 왜냐면 많이 나가고. 술값 많이 나오니까. 그쵸. 추루값이랑 비교했을 때. 근데 추를 주니까 진짜 좋아하더라고. 그 행복한 그. 그 리액션이 너무 좋더라고. 그치. 그 길고양이 그 친구가. 그 정도 리액션이면, 근데 한 달 센데? 한 달 동안 술 못 마시는. 한 달. 자제도 못 가. 미안. 나 추를 사야 돼. 우리 집 고양이 추루를 좋아해. 이거 혹시 또 추루라고 하면 또 더 나아갈 건가요?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는 건가요? 대신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냥 진심으로, 추루 쪽으로 조금 더 끌릴 것 같아요. 추루 추루 쪽으로. 네.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오케이, 합격. 그러면은 또 고민되는 게 이사를 할 때 이제 뭐 자취를 한다거나 방을 구할 때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단 말이죠. 뭐 채광도 있을 거고 이런 게 있는데 그 뭔가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애완동물을 1순위로 집을 구하더라고. 많이들 그래요. 근데 보통 1순위라면 어떤 거 있지? 뭐 예를 들어서 일단 첫 번째는 애완동물 가능 불가능 가능한 집이 있고 불가능한 집이 있는데 무조건 집이. 가능한 집만 찾아야 돼. 그런 것도 훨씬- 다르구나. 그럼 훨씬 적긴 해 근데. 그치 훨씬 적어요 진짜. 왜냐면 우리 집도 절대 안 되거든 애완동물. 오피스텔 이런 데 거의 대부분 다 안 되고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집주인이 싫어하는 거죠. 그 시끄럽기도 하고 잘못하면. 근데 이게 집주인이 안 된다 하면 그냥 안 되는 맞아, 개념이어가지고 그럼 이제 되는 집을 찾아야 되는 게 1순위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갈 수 있는 집의 그 폭이 엄청 줄어드는 거죠. 거기다 이런 것도 많이 들어봤어요. 강아지 특히 뭐 대형견이나 이러면 주위 환경 예를 들어 공원이 근처에 있거나 산책할 만한 데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강남 막 이런 데는 힘든 거죠. 그렇겠다 진짜. 네. 그리고 공원이 있고 그 일부러 막 옥탑 같은 데 찾아가는 분도 많이 봤어요. 왜냐면 강아지들 중에는 집 안에서 배변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좀 바깥 환경이랑 같이 있을 수 있는 곳 근데 일부러 찾아가는 분들도 봤고 그냥 엄청 그게 크죠. 그 한계점이. 확실히 줄기. 이미 그 거주부터가 그쵸. 폭이 한 70% 날라가. 그쵸 맞아요. 진짜 특히 혼자 사는 경우면 뭐 예를 들어서 신혼집이라서 뭐 투룸 이런 데를 찾으면 뭐 차라리 좀 있을 수 있는데 원룸에 뭐 오피스텔 이러면 거의 다 안 된다고 맞아. 보면 되니까. 감당 가능하신지. 그러게요. 근데 사실 이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려면 내가 집을 구해봤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면 좋은데 둘 다 없으니까. 네, 그러네, 아예 그러네. 그게 둘 다 없으니까 보통 부동산 가면 네.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에 포함돼 있어요. 그래요? 동물 기르냐? 그냥 지금 막연하게 생각해보자면 네. 그게 그냥 한 가지 더 고민거리라기보다는 저기 생각해봐야 될 거리가 그냥 늘어났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당연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동물을 내가 기른다고 하면 막 그게 뭐 얘 때문에 이거 고민해가지고 저 집을 못 가니 뭐 어쩌니 이런 식으로는 생각할 것 같지 않나요? 이게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그걸로 추가해서 더 고르면 좋겠지만은 사실 현실상으로는
얘를 고려하면은 다른 고려해야 될 걸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나 혼자 살면은 그냥 좋은 집 한 4층에서 살 수 있는데 고양이 기르면은 반지하에서 살 수 있는 거고.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극단적으로 말하면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난 최강 좋은 집 살고 싶은데 최강 좋은 집은 또 거주가 안 된대. 그러면 또 최강 안 좋은 데 살 수 있는 거고. 약간 이런 게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나보다는 얘가 우선시돼야 하는 거죠. 물론 돈을 더 투자를 하면 되겠지만 사실 그게 쉽진 않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런 고려해야 될 점도 있다는 거. 있다는 거. 근데 확실히 이건 진짜 고려해야 될 거 맞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최근에 집을 구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 부동산을 막 이것저것 많이 가보면 항상 다 물어봐요. 애완동물 기르냐고. 기르냐 안 기르냐. 맞아. 좀 중요하지. 왜냐면 그 입주민 입장에서 중요해. 옆에 집도 약간. 그치. 왜냐면 특히 강아지는 이제 만약에 혼자 나간다 쳤을 때 계속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좀 더 그런 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아무튼 다음 넘어가서 병원 얘기야. 병원 얘기. 병원. 마찬가지로 또 어떻게 보면 돈에 관련된 건데. 아 이건 좀 걱정돼. 그쵸. 너가 감기에 걸렸어 세게. 근데 얘도 아파. 뭐 감기가 옮겼든 둘 다 아픈데 병원 한 번밖에 못 간다고 했을 때 얘를 보내고 내가 그냥 견딜 수 있는지.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병원 안 가도 돼요. 그래. 네. 견딘다. 뭐 진짜 뭐 다리가 뭐 잘려 나간 게 아닌 이상. 잘리진 않지. 부러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정도까지는 아닌 이상 사실 뭐 병원 간다고 막 그렇게 막 뭐가 차도가 엄청 드라마틱하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차라리 스스로 좀 몸 관리해서 나는 컨디션 조절하는 게 더 좋아서.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생각보다 그 병원비가 보험이 안 되던가요? 최근에 뭐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동물병원은 근데 거의 안 되지 않나? 그러니까 안 되는데 최근에 무슨 법이 바뀌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조금 더 감면받을 수 있는 건 덜 하는. 그걸로 법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그래 바뀌었다고. 네. 그 다행이네 그나마.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하면.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이라서 동물병원은. 아 진짜요? 네, 정해진 그게 없어요. 뭐라 해야 되지? 그 딱 병원마다 다 다르고. 그래. 빡세다. 훨씬 비싸겠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좀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단순히 얘를 낫게 한다는 그 목적뿐만 아니라 뭔가 내가 지금 이걸 잘 하고 있는 건지 이 병원에 가야 될지 어디 가야 될지 이런 게 좀 스트레스죠. 그리고 그 생각이 들 것 같아. 뭔가 얘가 아픈데 돈 때문에 고민이 되잖아. 이 고민이 되는 내 자신이 싫을 것 같아. 있죠. 그렇지. 현실적으로. 물론 이제 만약에 이게 부모님이나 형제였으면 진짜 솔직히 고민을 거의 없이 할 것 같은데 그냥 고민 없이 돈 얼마든 되니까 해주세요 하겠지만 동물의 경우 조금 더 그게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게 돈뿐만 아니라 그게 있대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얘네들에 대한 연구가 사람보다는 훨씬 적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리고 적어도 제가 아는 지식선에서는 이 친구들한테 쓰는 약이 대부분 그냥 인간한테 쓰는 거를 다운 가지고 와서 이거를 분할해가지고 용량을 줄인 느낌. 그래가지고 확실하지, 그러니까 해봐야 안다 이런 식이에요 항상. 이걸 투약해서 나아지는지 안 나아지는지 봐야 안다. 뭐 이거 하면 나아요 이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약간 50대 50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돈을 쓴 만큼 차도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아. 그런 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런 게. 그렇네. 인간은 이게 확실히 연구도 많이 되고 더 중요하니까. 그치. 그게 뭔가 믿음이 있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쌓이는 거죠. 뭐 했는데 치료가 안 되면 또 다른 병원 또 가봐야 되고 거기서 또 다른 말 하면 어디가 맞는지 그런 게 엄청 스트레스인 거죠. 그리고 사실 그 강아지나 고양이가 아픈 거는 물론 중간에 아픈 경우도 많지만 이렇게 노화가 진행되면서 그치. 인간보다 훨씬 빨리 그 사이클이 돌잖아요. 그러면서 아픈 거고 알다시피 노화는 뭐 막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죠. 왜냐면 저희 개도 지금 벌써 16살인가? 그러니까 나이가 초3 때부터 길렀다. 네, 말티즈인데 일단 평균 수명 나이를 지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연히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눈은 거의 다 투명화돼서 앞이 잘 안 보이고 강아지가. 그리고 그 피부도 엄청 안 좋고 지금도 계속 매일 약 먹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제 뭐 그게 아쉬워할 건 아닌 게 얘는 엄청 할머니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좀 뭐랄까 해결할 수 없는 거다 보니까 그런 게 있죠. 그런 걸 안고 마음 한 구석에 계속 안고 살아야 되는 거죠. 사실 나는 좀 이런 말 할 자격이 없고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런 거죠. 병원 문제도 좀 클 수 있겠네. 하여튼 제일 좀 그 기르기 전에 이제 가장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그
병원 문제랑 이별 문제. 이별 이별 문제. 이별할 때. 그 정도는 생각을. 근데 그거는 진짜 두려울 것 같긴 해요. 그 이별을 생각하면은 솔직히 못 길러.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미리 생각하는 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자친구 만날 때 시작부터 이별 생각하고 만나. 그치 맞아. 그거는 좀. 좀 말이 안 돼. 근데 어렵다. 근데 또 생각 안 하기도 힘든 문제고. 근데 많이 알아볼수록 더 좋은 것 같아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더 잘 알수록 뭔가 그냥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는 아는 거지. 그치. 오늘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맞아. 나도 적어도 모르고 그냥 맞닥뜨리고 싶지는 않아서. 그래서 뭐 그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지언정 그냥 좀 알고 나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커. 좋다. 근데 근데 이렇게 병원은 이제 선뜻 양보할 수 있다. 내가 아플지언정 그냥 쿨하게. 그치. 그게 기회가 한 번이라면 정말 쿨하게 양보할 수 있다. 5번도 된다. 갔다 와 이렇게. 갔다 와. 침대에 누워가지고. 갔다 와. 약간 이런 느낌. 이거 재밌네. 그 돈으로 PC방 가는 거 아니야? 나 어렸을 때 많이 그랬던 것 같은데. 진짜. 고양이가? 고양이가요? 그냥 그 카페 가가지고. 아무튼 가서 또 보면 그런 것도 있어. 이제 뭐 고양이다 보니까 뭐 산책시킬 일은 생각보다 그 부담이 덜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엄청 피곤한 날도 챙겨줘야 된단 말이지. 예를 들어 뭐 하루 종일 심지어 막 술 먹고 들어왔어. 한 1시쯤 들어왔어. 자고 싶다. 근데 내가 밥 달래. 혹은 이거 패드 갈아달래. 해야 될 일들이 있죠. 그런 거를 이제 계속 솔직히 이거는 왜냐면은 한 번은 쉬워 솔직히 한 번. 근데 이게 매일매일 그래야 되는 게 이거를 과연 감당 가능할지 저 잘 생각해봐야 돼. 상상해봐야 돼요. 내가 야근하고 상사한테 해가지고 막 힘들게 해서 새벽 1시에 집에 들어왔는데 내일 아침 9시까지 또 출근이 해서 7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바로 그냥 씻고 바로 자도 5시간 잘까 말까요. 근데 양이가 놀아달래? 양이 놀아줘야 되고 밥 줘야 되고 그 벅벅 긁어요. 그거 뭔지 알죠? 버틸 수 있을지. 와 그건 근데 진짜 좀 조금 이 선 현실이거든요. 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다. 맞아. 나도 힘들어. 소통하면은 소통할 수 있으면 진짜 오늘 좀 쉬자. 엄청 그러고 싶겠다. 근데 사실 그걸 이해를 못 하거든 그냥 거의.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거예요. 얘는 이제 집사 너무 반가운 거지. 그치. 왜 이제야 왔어?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좋아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네. 그것도 사실 그거는 막 딥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서 그런데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결국에는 이제 저도 나중에 미래에는 결혼을 할 생각이고 애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뭔가 미리 경험해보는 느낌? 그걸 약간 신랑 수업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나는 이 경험 막 모든 경험들을 약간 소중히 생각하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이런 경험은 약간 신랑 수업? 미래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거에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힘들 건 솔직히 힘들 것 같아 맞닥뜨리면 근데 또 나름 잘 해결해 나가려고 할 것 같아요. 막 난리 피우는 들어왔는데 쓰레기 뭐 터져 있고 그러면 잔 깨져 있고 화는 나겠다. 치킨 어제 먹은 치킨뼈 다 날라가 있어. 그거는 오늘 한번 죽어보자 집사. 약간 이런 마인드로 잔 다 깨져 있고 양이가 이거 알죠 이거. 이거 그러면 막 다 쏟고 다 쏟고. 그럼 어디다 하소연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에게는 미쳐 날뛰었었죠. 진짜? 왜? 한때 젊었을 적에 파릇파릇할 때 파릇파릇 혈기왕성할 때 베란다에 있는 일반 쓰레기부터 이렇게 묶어놓잖아요. 그냥 바닥이 그냥 도배하는 거예요. 장판 갈아주는 거예요 오늘. 부내는 조립에 역순해가지고 바로 그냥 잠깐만 그 32평짜리 집에 그냥 그 쓰레기가 근데 별로 생각보다 화 안 나요. 그래요? 제 경험상으로. 뭔가 안타까운 마음 들잖아. 그렇다기보다는 빨리 치워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일단. 왜냐면 이게 고의적인 게 아니라는 건 알잖아요. 그치 너 죽어보자 이런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를 때려서 뭐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물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도둑이 들었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지. 뭔가 그냥 스파 빨리 치워야겠다.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이라는 거. 약간 그런 그러네. 느낌? 약간. 어차피 불가항력이니까 그냥 마음이 그냥 약간 모르는구나. 사람들이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자연재해 같은 거 오면 거기에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맞아. 없잖아요.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상으로는. 자연재해다 그냥. 그냥 어쩔 수 없고 어. 그런 느낌. 오히려 그런 게 너무 빡쳤죠. 그 침대에다가 뭐 오줌 싸는다. 배변. 이거는 치운다고 치울 수 있는 느낌이 아니에요. 아 그래? 왜냐면 이미 다 흡수해 버렸는데. 아니 침대는 그러니까. 소파, 침대 이런 아 맞아 그 생각했었잖아. 소파 침대 있으면은 이거 더러워지면 많이 곤란해지겠는데. 그냥 같이 사는 거죠 뭐 암모니아랑.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네. 근데 이제 요즘은 그래도 막 방수되는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그치, 패드도 그치. 많이 나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고양이는 그런 게 덜 하다고 맞아요. 알고 있는데. 덜 그죠? 하다고 네. 그랬어요. 걔네는 딱 그 자기 정해진 데. 맞아, 모래에다가. 그래서 고양이를 생각했던 것도 되게 큰 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게 내가 이제 동물을 길러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사실 집사의 난이도로 치면 거의 0레벨일 텐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키우기 쉬운 동물이 처음에는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고양이 키워본 적이 없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또 어려움이 있을 수 그쵸. 있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도움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이제 조언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여자친구인데 그쵸. 여자친구가 이제 둘 다 길러본 바 확실히 고양이가 뭐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조금 덜하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막 털 정리 이런 걸 안 하니까 강아지랑 다르게 예. 걔네들은 스스로 이렇게 어느 정도 하는 거지. 그치 목욕도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웬만하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뭔가 그러니까 손이 강아지에 비해서는 덜 간다라는 얘기를 물론 키워봐야 이제 다 알겠지만은 그리고 고양이 바이 고양이일 가능성도 높아요. 성격이 너무 다양하니까 특히 고양이가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베리에이션이 크다. 개냥이들은 진짜 개냥이고 아무튼 이렇게 뭔가 그 많은 환상 깨주기를 노력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이미 좀 결심이 굳었네요. 좀 굳었나봐요. 지금 알았네. 내가 이런 거 하겠지만 결심이 굳은 것 같아서 포기하기로 하고 고양이 신랑 그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부에서는 조금 너무 지금 고양이에 빠져있으니까 좀 다양한 다른 동물들 혹시 소개시켜드리고 한 번 더 다른 길러볼 생각 없나? 네, 좋아요. 약간 이런 더 2부에 좀 폭넓고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도록